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단아한 느낌을 풍기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마당으로 소나무 등 조경수도 무척 예쁘게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대지 위로는 주택뿐 아니라 창고 공간도 소재하고 있고 대지 면적도 무척이나 넓은 편에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와 군유지로 이뤄져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정말 신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축된 주택은 아니며 옛날 시골집을 뼈대만 남겨 전부 털어내신 뒤 전부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를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징크 판넬과 대리석 질감의 타일을 함께 사용했으며 지붕도 무척이나 예쁘게 수리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또한 모두 하이샷이 창호로 교체 작업 완료되어 있고 주택의 측면 공간으로 증축을 통해 보다 넓은 공간 확보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가 무척이나 궁금해지긴 하지만 외벽을 통해 살펴보면 내부도 무척이나 좋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며 제가 방문 당시 아무도 계시지 않는 빈집 상태였지만 주택이 방치된 느낌은 전혀 없었고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대로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물건으로 생각되니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주변 환경 살펴본 뒤 건물들의 상세한 내용과 토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물건지의 상세한 주소까지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 무척이나 편리한 상태며 마을 내부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더라도 모두 3m 폭 이상의 도로를 보여주니 도로가 좁아 이동하기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의 옆으로 농경지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오늘의 집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며 지금 제가 이동하는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집 앞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해 볼까요?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도 국유지와 군유지 정식도로이며 도로의 폭은 3m에서 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985제곱미터 297.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위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 2동이 보이고 있으며 바로 앞으로 조금 애매한 면적도 있긴 하지만 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어 그 파회법이 그리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8.3제곱미터 53.9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7.3제곱미터 29.4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은 징크와 대리석을 적절히 사용했고 측면 부분으론 일부 사이딩 판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표시되는 건물이 16평의 면적을 가진 창고 공간이고 오른편으로 표시되는 건물은 8.4평의 면적을 가진 창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썸네일과 제목에 표시해드린 그대로 2천만 원대에 진행 중이며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 중이지만 일단 취득하고 나신 뒤 추가적으로 불러올 행운도 아주 충만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주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월세를 받는 저렴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주택의 이 정도의 앞마당을 보여준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시외 건물 창고 공간 측면으로도 여러가지 건축자재들이 보이고 있으며 주택의 측면으로 LPG 가스통과 보일러실로 추정되는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의 경우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 공간을 잠시 보시면 베란다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은 통유리로 시공되어 있고 뒤편 공간도 신경 써서 마감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마당으로 넓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지금처럼 화분을 가져다 두셔도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고 집 바로 뒤로 식재된 수목들이 외부 공간과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니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전해줄 듯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수도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상수도를 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별도의 지하수 관정을 사용 중인 주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지역군 자체가 토지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며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신다면 오늘의 집이 아닌 다른 주택을 찾아보시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살펴본 뒤 상세한 물건의 주소와 입지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지 경계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980소 제곱미터 298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관련해서 특이한 내용은 없는 편이고 창고 앞으로 주차장과 주택으로 이어진 부분은 별도 토지가 없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저 토지의 면적은 99평의 지목은 대지로 이뤄져 있고 현재 다른 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자는 다르지만 현재 대지와 주택 소유자분과 친인척 관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 토지를 사들이지 않는다면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도로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표시되는 대지를 매입하시는 데에 있어 굳이 소유자분께 휘둘릴 필요가 없으며 대지 주인분께서도 저 대지만 가지고 별도로 진행할 만한 내용이 없어 매도를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 내부로 연결된 도로도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이고 집 앞까지 접하고 있는 도로도 모두 국유지와 군유지로 이뤄진 정식도로 부분이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 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7.3제곱미터 29.4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해본 결과 1970년도쯤으로 전해 들었고 현재는 완벽히 수리가 완료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하실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양측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고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 니은번이 있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53제곱미터 1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디귿번,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28제곱미터 8.4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체 건물의 면적은 178.3제곱미터 53.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이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앞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마당 공간을 조금 정리하신 뒤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무척이나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전북 고창군 자체가 귀농 귀촌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와 위치 접근성을 보여주며 주변 지역에서 1시간 정도로 이동 가능하시다면 오늘의 매각 물건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임장도 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신 뒤 입찰하시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정확한 위치에 대한 내용과 상세한 주소, 그리고 금액적인 내용과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권리상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정읍, 고창, 장성, 담양, 광주, 나주, 함평, 영광 등이 있고 고창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차 기준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광역도심지에서 접근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도 좋아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도 무척이나 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근처로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북동측 방향으로 고창군청이 보이고 있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고창 IC와 남고창 IC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창 담양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도 좋은 편이고 지방도와 국도도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물건지 주변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주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주변으로 마땅히 이용할 만한 곳이 없어 고창군청 방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 집 바로 뒤편으로 나지막한 임야가 보이고 있고 물건지 주변으로 축사가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축사의 냄새가 많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고 주변으로 주택이 많이 없고 신축된 전원주택 등이 있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도 그리 심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함께 여행해본 주택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입로 부분에 있어 다른 분의 대지에 가로막힌 형상이지만 만약 이 대지가 협상되지 않는다면 지금 표시되는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다른 출입로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며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대지 경계면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990 소재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456-3번지 물건의 종류는 대지고요. 감정 가격은 3,5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건물이 매각 제외 상태이므로 감안한 최저가 2,400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내용 먼저 설명드린 뒤 금액적인 내용과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985제곱미터 297.9평이 되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178.3제곱미터 53.9평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의 강판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지붕, 조적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미상이고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은 2,462만 5천원이 되고 1회 유찰 시 30% 낮아진 1,7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2회 유찰 시 1,2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협의하실 예정이라면 대략 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주택의 감정가격은 8,400만원에 평가됐지만 다소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는 수리된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중이 아니니 금액적으로는 무조건 저렴하게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체를 매입하신다면 약 7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지만 낙찰 시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자면 소유자와 협의 후 건물을 매입하는 깔끔한 방법이 있으며 주택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지료 청구를 진행하시고 월 20만원 이상의 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지료가 미납된다면 미납된 지료를 이유로 건물을 경매 처리하신 뒤 건물을 보러 임장 오신 분들과 협의 후 토지까지 함께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매각 중인 대지의 내용이 표시되고 만약 정상적인 물건이었다면 토지 가액은 3,500만원에 평가됐어야 하지만 현재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상태라 2,40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격이 표시되는데 다소 높은 경향이 있는 듯하며 전체 금액에서 30% 정도 낮춘 뒤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소재, 괴치마을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및 건물 부지고 동측으로 3m에서 4m 폭의 도로와 접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이고 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소유자분과 성씨가 다른 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관계로 별도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1996년 7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주택에 대한 내용만 잘 생각하신 다음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